자, 대단원 3단원 사회정의와 윤리, 소단원 7 사회정의와 윤리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특수적 정의를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나누었죠. 그래서 뒷단원은 분배적 정의에 해당한 학자 4명,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은 교정적 정의에 해당한 학자 4명 이렇게 배우고 우리 사회정의 윤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분배적 정의의 첫 번째 사상가인 노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 별표 3개 돼 있죠?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책 이름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정대기 쌤이랑 다음 학년 때 이제 항일 무장투쟁, 우리 독립운동 같은 걸 배우면 아나키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을 배워요. 아나키스트들이 뭐냐면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나키에서, 무정부주의에서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가 뭐냐면 유는 없다란 거고 토피아는 세계라는 거예요. 없는 세계, 없는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이상사회야. 그래서 무정부주의에서 이상사회로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책 이름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이 사람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안 살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노직이 뭐라고 했냐면, 야, 국가 안에서도 나의 소유권이 보호되는 그런 유토피아를 내가 한번 이론으로 서술해 볼게 하면서 이 사람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즉 자신의 개인의 소유권을 위해서 환상적인 나라,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유지상주의. 자, 자유지상주의는 자유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였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였습니까? 개인의 소극적 자유고, 소극적 자유가 뭐였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무슨 자유? 간섭의 부재를 말하는 거야. 나를 간섭하지 않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다.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고 절대적인 가치래. 여러분, 절대적인 거 형광펜 돼 있죠? 절대적이란 게 무슨 뜻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쌤이 뭐라고 내신 때 설명을 했었냐면, 봐봐. 소극적 자유의 대표 주자가 뭐였냐면 개인의 소유권이거든요. 왜? 여러분 봐봐. 내가 나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노직은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소유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봐. 내가 어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봐. 어떤 공무원이 갑자기 와서 선생님 집 밑에 신라시대 유적이 발견돼서 선생님의 땅을 우리 국가에게 좀 주셔야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노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노직에게서 개인의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리론. 자, 좋아. 그러면 개인의 소극적 자유와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소유권리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걸까? 소유권, 소유권리 같은 말이야. 자, 어떻게 하면 소유권리를 보장받고 소유권이 생겨나는지 한번 볼게. 자, 먼저 어떤 분배가 정의로우려면, 자, 봅니다. 어떤 분배가 정의로우려면 그런 분배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와 소유 권리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어?
우리 학생의 필통을 뺏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필통을 소유하고 있지만 필통의 소유권은 학생에게 있죠. 자, 그래서 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의롭다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건 부정의한 분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 권리를 받았을 때예요. 자, 그럼 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냐면, 그 절차와 과정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 취득의 원칙. 자, 취득의 원칙은 뭐냐? 내가 최초에 노동을 통해서 처음에 또는 최초로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 즉 노동의 산물이면서 여기까지 일단 노동을 통해 처음에 최초로 취득하면 그것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노동을 통해 뭔가 소유가 생겼겠죠.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뭔가를 노동을 통해 만들게서 얻게 되면 내가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생긴다. 자, 그리고 옆에 보자. 근데 단서가 있어. 자, 어떤 단서가 있냐면 현관변 쳐져 있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노동을 통한 소유가 정당하다. 언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냐면 제가 허생전 이야기했었어요. 갓을 만드는데 말총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총을 허생이 다 뺏어버렸죠. 독점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킬 거니까 이때 노동을 통한 소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노동을 통해 처음으로 내가 만들면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유권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것에 정당한 건 아니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정당화된다. 자, 두 번째. 이전의 원칙이다. 자, 내가 타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어떤 물건을 양도받은 거야. 양도 또는 교환 받았어. 양도는 그냥 받은 거고 교환은 바꾼 거죠. 그때는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소유 권리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정의 원칙. 자,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어떤 과오나 잘못된 절차의 소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돼. 왜? 그 소유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위에 보자. 재화의 취득 이전의 절차 정당성을 추구한다. 봐봐.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공정했다면 또는 공정하지 못해 교정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항상 절차와 과정의 반대말은 결과예요.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을 통해 모든 소유물의 소유권이 차영민 한 명한테 왔더라도 부정의한 게 아니야. 왜?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다. 그게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노직은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비정형적 원리 또는 역사적 원리이며 서사적 분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천히 볼게.
자, 먼저 비정형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정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야. 자, 정형이라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의 분배 결과가 부합했을 때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예요. 정의로운 결과값이 정해져 있는 게 정형적 원리다. 자, 근데 봐봐. 쌤이 계속 강조했죠. 노직은 정의로운 결과는 없어. 정의로운 절차와 과정만 있을 뿐. 그래서 노직의 원칙은 결과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형이 아니고 비정형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왜 역사적 원리냐면 봐봐. 내가 어떤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취득 이전 교정은 현재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야, 과거는. 자, 그리고 왜 서사적 분배 방식이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일과 내용들을 서사, 과거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사적 분배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영민쌤의 팁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데, 정형적 원리의 문제점이 뭐라고? 자, 그런 정형적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봐봐. 대표적인 정형적 원리가 공리주의란 말이야. 그럼 봐봐.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결과가 산출이 안 되면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결과값에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 걸 뺏어서 재분배를 해야 되고, 재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거야. 항상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 봅니다. 현 시점의 분배 결과보다 역사 과정이 중요하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봅니다.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 행위는 현재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봐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응분은 당연하다는 뜻이거든.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인 자격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걸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나한테 줬을 때 당연히 이게 내 거인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응분의 자격이란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란 뜻이야. 자, 그리고 왜 차별적? 차별은 여러분 배타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소유권은 당연히 차별적, 배타적인 거야. 왜? 여러분 소유권이란 말이 뭔데?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소유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적인 소유 권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봅니다. 개인이 특정 재화에 대한 정당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화의 분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소극적 자유였다. 자, 그럼 밑에 나오네.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배타가 뭐야? 남을 배척한다. 나만 쓸 수 있다는 거. 자, 소유권 획득의 조건은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서 부정의가 발생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소유권이 획득이 될 것이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소유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국가를 노직은 뭐라고 불렀냐면 최소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가론이라고 적어볼게. 자,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자, 보자. 국한돼야 된다는 게 뭐야? 여기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국가의 최소 국가가 뭐냐면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이라는 거야. 국가의 뭐가? 역할이. 국가의 역할은 소유권 보호, 자유 보호.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 보호 말고는 어떤 역할도 없다는 거야. 자, 그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시민이 안전이 보장돼야겠죠. 경찰과 군인. 왜? 다른 사람한테 내 소유권이 뺏길 수 있잖아. 자, 그리고 봐. 계약의 집행이 뭐야? 우리가 교환하잖아. 이전의 원칙에서. 내 물건을 남한테 주고 얘는 내한테 물건을 주고 또는 그냥 내가 그냥 준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독해야 되고, 감독을 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해줘야 될까요? 교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교정의 주체라고도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봅니다.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재분배. 이 사람이 가장 극혐하는 거예요. 재분배. 재분배는 왜 싫어해? 소유권을 침해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위에서 배웠죠?
정형적 원리는 재분배가 일어나야 되고 재분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사람 세금을 싫어하는데요. 근데 모든 세금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자, 증세는 세금을 올리는 거고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 싫어하냐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싫어해요. 왜? 봐봐. 근로는 노동이잖아. 노동을 통해 얻게 된 건 온전히 내 소유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한 건 내 걸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제노동이라 그래요. 왜? 뺏어난 걸 남한테 주잖아. 그러면 결국 남을 위해 노동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과세도 싫어요. 이 사람 복지를 싫어하는데요. 왜냐면 복지는 내 거 뺏어서 남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노직은 비정형적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자, 비정형적 원리는 뭐다? 정의로운 결과값이 없는 거고 정형적 원리는 정의로운 결과값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볼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형화된 비역사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직은 당연히 이거 싫어하겠죠. 지능지수, 공리의 원칙같이 객관적인 분배 기준이 있고 소유물의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현 시점의 분배 구조 또는 분배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광펜 드시고요. 현재 시간 단면 원리라 그래요. 자, 잘 들어. 지능지수.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많이 분배해야 된다는 정의로운 결과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봐봐. 지능지수라는 거는 과거랑 관련이 없잖아. 그냥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지능지수에 맞게 이 결과가 높은 사람에게 많이 분배한다. 이게 정형적이면서 비역사적이다. 공리원리도 똑같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지능지수 공리원리 시험에 나 나온 적 있어. 공리원리 뭐야? 최대다 최대 행복의 결과값이 나오면 된다는 정형화된 기준이 있고 최다최행은 과거의 역사적인 거랑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현재 시간에 이 단면만 보면 된다 그래서 현재 시간의 단면 원리라고 하는데 아직 요 표현까지 수능이 안 나왔거든. 난 너희가 수능 칠 때쯤 되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자, 그리고 역사적인 거는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정형화된 건 안 돼. 비정형화된 것만 가능해. 보자.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건데 보자. 도덕적 공과, 개인의 노력, 업적 같은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거야. 도덕적 공과가 높은 사람, 개인의 노력, 업적이 높은 사람에게 분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이것도 결국 똑같잖아, 문제가. 봐봐. 지능지수, 공리원리, 도덕적 공과, 개인의 노력, 업적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안 맞게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다시 뭔 분배,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재분배를 하게 되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밑에 보자. 정형적 원리는 형광펜 쳤죠. 필연적으로 배분배를 요구한다. 그래서 만약 IQ가 낮은 사람에게 IQ가 지능지수죠. 선물을 했는데 선물은 어떻게 하는가? 자유롭게 국가의 분배 기준이 IQ라면 선물을 빼앗아서 IQ를 높은 사람한테 재분배를 강행하고 소유권을 침해한다. 자, 재분배라는 건 뭐야? 자유롭게 교환하는 이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국가가 뺏어가서 분배를 다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보자. 노직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 배웠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 이거를 재분배적 정형 원리라고 비판하는데 자, 요거는 매우 엄밀하게 봐야 돼요. 봐. 노직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보니까 뭐야? 최다 최행이라는 결과에 맞기만 하면 되잖아. 아, 미안해요. 최다 최행이 아니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주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비판을 한 건데 이건 롤즈의 의견을 상당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리의 근거한 분배는 여러분 요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A라는 친구가 어떤 물건을 B한테 주기로 했어. 자, 그럼 봐봐. A가 물건을 주기로 선택했죠. 그럼 A로부터 B에게 B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준 거죠. 이게 뭐야? 자유로운 이전이잖아. 요걸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A로부터 물건을 주기를 선택했죠. 그리고 B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바에 따라 B에게로 라는 원칙이야. 자유로운 이전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형적 기준이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건 노직이 이야기했던 부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